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네, 철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딱 일주일째를 맞았는데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황교안 대표 천막 앞에서 자유한국당 진행을 했는데 황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철거에 대한 저희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볼게요. 오늘은 성일종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오죽했으면 삭발을 하고 또 단식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여가 야가 되고 야가 또 여가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전에 우리 정세균 대표께서 참 격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정세균 의원님이. 정세균 대표께서 네. 언론법안과 관련돼 가지고 2009년도 네. 7월 20일부터 단식을 하셨어요. 그때 이 정세균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는 절박함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때 박기태 대표께서 바로 찾아가셔서 우리가 풀을 테니 타협할 테니 이 부분을 좀 단식하는 부분을 멈춰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아주 진중하게 그 천막당사에서 앉아가지고 하신 이런 선례도 있고 네. 또 여당이 넉넉하게 그때 그 당시 부분들을 다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당을 보면 정치를 하자는 건지 정말로 야당다운 여당으로서 계속해서 대립의 구도를 가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야당 대표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고 있으면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도대체 이 지금 여당의 반응을 보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하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국회 노텐더홀에서 단식을 했어요. 네. 그때 이 민주당의 그 반응을 보면 어떻게 했냐. 날로 기력이 쇠해가는 두 분의 건강이 실로 걱정스럽다라고 이해식 대변인이 논평을 했고요. 네. 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두 분 대표님들이 아직도 당신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황 대표께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황제 단식이라고 그랬어요. 민폐 단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재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의 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또 이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오빠 얘기를 표현하면서 그렇죠. 참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SNS 에. 해놨잖아요. 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진중하게 선거법에 야당이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공수처법에 왜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게 장기 독재로 가기 위한 집권 플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설득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네. 이렇게 비난으로 가면 어째 우군인 3당과 4당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서 네. 야당 대표의 일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혹독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 대한 그 섭섭함, 민주당의 반응에 대한 섭섭함을 정말 빼곡히 적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데 네. 강병원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1야당의 그 대표가 이 추운 겨울에 그 단식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참 우리 정치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뭔가 명분이 있을 때 목숨도 걸고 머리도 깎고 네. 단식도 하고 장애투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들고 있는 것은 과연 그렇게 목숨 건 단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단식이 명분이 되는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리고 또 이게 국회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협상하고 대안 제시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본인의 좀 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단식이 명분 없다라는 게 한 67%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동의하는 건 28%밖에 안 됩니다.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자라는 게 공수처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제 개혁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한국당도 다 동의를 해서 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을 반대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외 당대표시기 때문에 협상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대표로서 당 의원들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시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히 풀 문제를 장외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 의원께서는 뭐 도의적인 섭섭함을 말씀하셨고 강병원 의원께서는 뭐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희가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명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황 대표께서 단식을 하는 명분이 세 가지입니다. 지소미아를 절대적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 파괴하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중재 요청을 하면 국제적인 호구가 된다고 김현종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실 1차장이. 이미 국제적 호구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국가적으로 그 중대한 지소미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감 속에 나서신 거고 예. 공수처 선거법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법 청와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거 네. 우연적 요소가 있어요. 상권 분립돼 있는 나라에서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검찰의 중립은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 손대고 있으니까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야당이든 사법부든 그 누구든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이 조사하는 것 같은 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가져가면 끝이에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국가기관을 만들고 있고 또 이게 정부조직법에도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위법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게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선거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지금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36개의 지구당에서 지역 인물 선거를 하고 예. 또 지역에서 인물 선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정당 투표를 해서 지금 비례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7석이 비례인데 정의당이 10%를 얻으면 4.7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논리적 문제가 없어요. 다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나 소수당은 무슨 얘기냐? 300석 의석 중에서 10%를 받았으면 30명을 전체 의석에 10%를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면 정의당은 지금 지역구의 선거에 후보를 안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민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데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기기묘묘한 수학 공식을 가지고 지금 비례 숫자를 가지고 1당과 2당은 지역에서 많이 받았으니 네. 소수당들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학 공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지금 여당과 이 3, 4, 5당 이러한 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이 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야당 대표가 저항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개정안까지 얘기를 하면 준비된 주제를 좀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식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가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철거 아니었습니까? 이 철거가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곳에 그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치한 그 천막을 가지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여기가 국유지고 문체부 소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앞에 그 지금 사랑채 앞에는 천막 설치가 안 되니까 이것을 빼달라, 철거해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도의적인 뭐 이거는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저희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얘기를 하면서 철거를 주제로 잡아본 그 이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견해를 좀 여쭤볼게요. 먼저 예. 이번에는 강병원 의원께서 말씀. 제가 봐서는 어쨌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명분 없는 단식을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에게 볼상사하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쨌든 국유재산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어겨면서까지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많은 당직자들 또 주변에 밤새워 교대로 이렇게 다 지키게 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정말 그 용인하기가 쉽지 않은 저는 네.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법 앞에 평등하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청와대 앞에서 많은 단체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집회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텐트 치고 이러는 문제들은 법에 의해서 또 청와대 앞이고 그러니까 집회 시위법 등등의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의 정상들 왔을 때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도 있고 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니까 우리는 법의 예외야. 마치 우리는 법에서 정말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서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한국당 같은 경우 보십시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온갖 불법 행위, 폭력, 의원을 감금하고 의원가를 점거하고 그 법안 들어온 거를 손으로 훼손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항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 문제 없다 얘기합니다. 아니 왜 한국당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벗어납니까? 왜 예외적인 당이고 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거기서 텐트 치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 줘야겠습니까? 저는 네.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법은 지키면서 하실 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 어떤 견해? 알겠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헌법을 어겨가면서 정부조직법을 어겨가면서 공수처를 만들겠다라고는 집권 세력이 법을 그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법입니다. 헌법이 있고 다른 개별법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기본적 법을 파괴하려고는 이 세력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년도 2월 12일 날 SBS 대선 주자 국민 면접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 어찌할 건가? 대통령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시민들과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 지금 헌법을 파괴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구조의 변화가 오는 선거법에 의해서 이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아니 처음엔 비닐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니까 비닐 하나 쳤어요. 이거를 지금 법률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시민들하고 끝장 토론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야당 대표입니다. 그러니 나오셔서 끝장 토론이라도 안 좋으니 10분이라도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황교안 대표가 좀 과도하게 그 대통령을 직접 이렇게 자꾸 엮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대권 행보. 이렇게 대통령 코스프레 한다고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라고 그냥 노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왜 법을 어기냐 질타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계속해서 누워서 단식 농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본인의 위상을 대통령급으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통령 1대1로 영수회담 잡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안 해주니까 또 좀 굉장히 그런 부분들 안에서 또 여기저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한국당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내놨어요. 예. 자기네 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비례대표를 전부 없애버리고 의원수를 270으로 줄일 안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합의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고 하는 검토하자고 하는 이 합의안에서는 정반대로 가는 아닙니다만 예. 국회에서 협상을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문제지 이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헌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우연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정부에서 한 조직을 만들려면 정부 조직법 내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 법을 바꾸든지 지금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법을 위반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한국당이 이거를 다 합의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정미 대표,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검토하자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선거법, 공수처법 다 해가지고 검토에 대한 합의를 했던 것인데 마치 이것을 저희 당이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잠깐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이 계약문 저 합의문을 제가 갖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꾸 저 야당 대표가 뭐 대통령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누굴 상대로 합니까? 당연히 야당 대표는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국민의 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법 얘기를 하면서 이 철막을 철거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천막을 철거하기 전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약속한 대로 광화문에 나와서 끝장 토론한다 그랬으니 나오셔서 10분이라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내일부터 국회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뭐 항상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국회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부의라는 게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부의가 되니까 일단 내일부터는 그야말로 현역 의원들께는 좀 비상 대기하는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각 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워낙 너무 첨예하게 도저히 좀 이렇게 간격을 좁히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뭐 회동도 있었지만 아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뭐 몇 마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별달리 할 말이 없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그냥 녹록하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당의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만 집중 협상을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선거제 개혁 법안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본회의 상정도 됩니다만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수정안이 나오거든요. 네. 수정안을 먼저 이 패스트트랙 올린 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여야 모두에게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당만 결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그 밑에 있는 의원들 누가 이거 협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말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이 이 국회에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라는 정치력을 완전 봉쇄시켜 버렸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아무리 원외에 있는 당대표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입법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협상을 해가지고 선거법 내에서 접점도 찾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 공수처 관련해서 또 저는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정쟁으로 특히 예산안까지도 있는데 이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명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도 위반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법에서 예외입니까? 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법도 지켜야 되고 예. 또 국회에서 협상도 해야 되고 하니 지금이라 저는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풀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네. 이 연말 국회가 싸우지 않는 국회,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국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저는 지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국회 참 너무 기대가 되고 그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데 과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행보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각에서는 뭐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왔었고 필리버스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을까요? 행보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저는 여당이 넉넉해야 되고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고요. 정부조직법에도 그렇고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서 사보임에 대한 국회법 18조를 위반을 했거든요. 사보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회기 중에. 본인 오신환 의원, 권은 의원 본인이 사임도 안 했고요. 강제 사보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공수처 지금 검찰이 문제 있습니까?
검찰이 지금 다 살아있는 권력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특검제도도 있고 특별감찰관제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틀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수처 만들어 놓은들 옥상옥이 돼가지고 공수처를 또 그러면 견제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대통령이 더 권한만 강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협상안을 갖고 나오라고요? 선거제도도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지금 여당과 3, 4, 5당 준여당에 준하는 이런 여당들끼리 의석을 좀 골고루 나눠가지고 연합을 해서 지금 선거의 제도 하에서는 야당이 일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과반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독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협상안이 있겠습니까? 원칙을 고수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도 야당의 임무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원칙에 맞는 일이고 대한민국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뭐 더 준비를 했고 오늘 듣고 싶은 말씀도 많았는데 두 분께서 방송하기 전에 서로 덕담을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또 국회 지금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되느라고 더 준비한 말씀을 못 듣게 된 점 두 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